능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역던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는 그저 그래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당신의 뇌가 남들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똑똑한 고지능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10가지 습관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하기 전에 긴 침묵을 둡니다. 회의 시간에 질문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바로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빠르게 대답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 소심하거나 준비가 안 됐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엄청난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내적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신중한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뇌의 전전두엽 피질, 흔히 뇌의 CEO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말하기 전에 논리성과 적절성, 그리고 파급력까지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자동 맞춤법 검사가 돌아가는 것처럼요. 코넬 대학교 던닝-크루거 연구를 보면 실력이 상위 13%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하위 12%는 자신이 상위 38%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이들이 입을 열면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립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느니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는 말이 가진 파급력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조용히 앉아있다가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로 회의실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두 번째로 주목할 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파랗다고 하면 왜 파란가요? 라고 묻고 원래 그래 라는 대답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건 IQ가 높을수록 일상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때로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논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47세의 한 부장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건배를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는데 어느 날 신입사원이 물었죠. 부장님, 왜 회식 때마다 술을 마셔야 하나요? 이게 팀워크랑 무슨 상관인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답했지만 그날 밤 계속 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왜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죠. 회사에서 새 프로세스가 도입되면 대부분은 그냥 따르는데 고지능자들은 왜 이렇게 바꿨지? 기존 방식의 문제가 뭐였지? 이게 정말 더 효율적인가? 라며 끊임없이 캐묻습니다. 이 끊임없는 질문이 비판적 사고력을 근육처럼 키워주는 겁니다. 논리가 없는 규칙이나 시스템은 이들에게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을 주는데 맹목적인 복종은 지적으로 숨이 막히는 행위니까요. 세 번째 습관을 보면 세상 모든 곳에서 패턴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게 느껴지지만 고지능자들의 뇌는 자동으로 패턴 인식 모드로 작동하는데요. 뇌 스캔 결과를 보면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보면 상대방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이면의 동기를 읽어내죠. 회사 분위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라고 먼저 감지합니다. 42세 직장인은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상사가 회의 때 눈을 잘 안 마주치고 팀장이 갑자기 회식을 줄이고 인사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외부 미팅이 늘어났습니다. 동료들은 별일 없겠지 했지만 그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했죠. 2주 후 구조조정 발표가 났습니다. 그는 이미 3군데 면접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마치 아무도 모르는 퍼즐을 혼자 맞추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들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지만 본인들에게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과거 교통 데이터로 앞으로의 도로 상황을 예측하는 것처럼 이들의 뇌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문제는 한번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끌 수가 없다는 거죠. 영화를 보다가도 줄거리 전개가 예상되고 사람을 만나도 행동 패턴이 보이니까 머리를 쉬고 싶어도 뇌가 자동으로 분석을 계속합니다. 영화관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뇌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가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좀 놀랍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합니다.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빠른데 라며 시스템을 만들어버리죠. 연구에 따르면 고지능자들은 업무 중 비효율을 발견했을 때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문제 해결은 일이 아니라 두뇌가 즐기는 게임입니다.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즐겁게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엑셀 매크로를 만들어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회의 시간을 줄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이런 타입이죠. 단점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명백한 해결책을 못 보면 답답해한다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너무나 분명한데 남들은 왜 못 보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5번째 특징입니다. 책을 끝까지 읽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고 체계를 흡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월요일엔 철학책, 화요일엔 뇌과학, 수요일엔 프로그래밍, 목요일엔 역사를 읽는 식이죠. 연구에 따르면 고지능자들은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것보다 여러 분야를 넓게 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엔 산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전략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고방식을 수집해서 자기만의 멘탈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연결될 때 시냅스라는 신경 연결망이 더 촘촘하게 형성됩니다. 마치 도시의 도로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될수록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처럼 뇌도 다양한 지식이 연결될수록 창의적 사고가 활발해지는 거죠. 책장을 보면 경영학, 심리학, 소설, 과학이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무작위로 읽는 게 아니라 사고의 도구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독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5가지를 봤는데요. 말하기 전에 검증하고 당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패턴을 읽고 시키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책을 다르게 읽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보시죠.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체크해보세요. 각 항목당 1점입니다. 1. 회의에서 5초 이상 침묵 후 발언한다. 2. 하루에 왜? 라는 질문을 3번 이상 한다. 3. 상사 표정만 봐도 분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 4. 시키지도 않았는데 엑셀 매크로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 있다. 5. 책장에 3개 이상 분야가 섞여 있다. 6. 친구 고민 상담할 때 이미 해결책 5개를 생각해 놓는다. 7. 사람 만나고 나면 혼자 있고 싶어진다. 8. 실수하면 변명보다 인정이 먼저 나온다. 9.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정확히 안다. 10. 복잡한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걸 잘한다. 3점 이하면 당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4에서 6점이면 2-3개 사이에 서 있네요. 7점 이상이면 당신의 뇌는 이미 다르게 작동합니다. 나머지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더 흥미롭습니다. 뒤에 나올 5가지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6번째부터는 더 깊어집니다. 고민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걱정을 반복하며 원을 그리는데 고지능자들은 층층이 쌓아 올리며 생각하죠. 뇌 스캔 결과를 보면 고지능자들은 의사결정 시 여러 단계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결과를 상상하고 결함을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마치 체스 게임처럼 여러 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48세한 부장은 최근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5년 후배가 임원으로 올라갔죠? 그날 밤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돌아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 회사에 남아야 하나? 이직하면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 프리랜서는? 가족 반응은? 노후 자금은? 최악의 경우 플랜 B는? 한 번 질문이 10번 질문을 낳고 10번 질문이 또 100번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건 불안이 아닙니다. 전략적 기피죠. 뇌의 전전두엽이 미래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데 마치 컴퓨터가 여러 가지 계산을 동시에 돌리는 것처럼 이들의 뇌는 여러 시나리오를 병렬 처리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살아봤기 때문에 실제로 결정할 때는 침착해 보이죠. 100가지 실패를 미리 경험하고 대비책까지 세워놨으니까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하면 이미 10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성의 없어 보이는 겁니다. 7번째 습관은 첫 번째와는 다른 의미의 침묵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배터리가 닳는 거죠.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서 4시간 동안 즐겁게 떠들고 웃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탈진한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재밌었다. 내일 또 만날까? 하지만 당신은 침대에 쓰러져서 핸드폰도 보기 싫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5만 명 이상을 조사한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 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내향적 성향과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지능자들은 대화를 표면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투, 표정, 몸짓까지 분석하죠.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4시간 동안 친구 5명과 대화했다면 실제로는 20개의 채널을 동시에 모니터링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 CPU가 과열된 컴퓨터처럼 탈진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작동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놀랍게도 이때 창의적 통찰과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세탁기가 행군 모드로 돌아갈 때 옷에서 거품이 빠지듯이 침묵 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거죠. 6번이 CPU 과열이라면 7번은 배터리 방전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친 게 아니라 사람을 너무 정밀하게 읽어서 지친 겁니다. 8번째는 듣기 싫을 겁니다. 자신의 실수를 즉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나아지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고지능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건 자기 인식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실수하면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명확하게 인정하죠. 그때 상황이 안 좋았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같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걸 외면하면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40대 후반 한 부장은 임원회의에서 상무의 데이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상무님, 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무는 아 그렇네 확인해보지 라고 했지만 표정이 굳었죠. 3개월 후 인사 발표에서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승진한 건 그날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던 옆 부서 부장이었습니다. 정직이 보상받지 못하는 순간 고지능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회사는 정직이 아니라 정치를 보상하는구나 라고.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데 고지능자들은 이 부분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자체 진단 기능처럼 이들의 뇌는 자신의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이 냉정한 정직함이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엔진이죠. 남들은 자존심을 지키는 동안 이들은 발전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묘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정직할수록 외롭고 성장할수록 이해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직하게 살다가 외로워질까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고지능자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외로움을 택했죠. 9번째 특징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고 중요한 시간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죠. 뇌 스캔 결과를 보면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 리듬에 따라 집중력, 창의성, 분석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고지능자들은 자신의 두뇌의 리듬을 정확히 파악해서 활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머리가 맑고 어떤 사람은 밤에 아이디어가 샘솟죠. 중요한 건 자신의 리듬을 아는 겁니다. 직장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리듬을 파악했다는 거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가 골든타임이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걸요. 그래서 오전에는 중요한 기획이나 문서 작성을 하고 오후에는 이메일이나 회의를 배치하는 겁니다. 똑같이 8시간 일하는데 성과가 달라지죠. 이런 원리를 자녀 교육에 적용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어려워할 때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대에 맞춰 학습 시간을 조정하면 같은 노력으로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생산성을 강요하지 않고 뇌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걸 해내는 겁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정신 에너지는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마지막 10번째, 가장 아이러니한 역설입니다. 똑똑할수록 바보같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똑똑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보다 쉽게 설명하는 사람을 더 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고지능자들은 오히려 복잡한 개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냅니다. 어려운 단어로 지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명료한 언어로 소통하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언어 처리 영역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개념을 단순한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마치 전문 통역사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듯이 이들의 뇌는 자동으로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1시간 동안 논의한 복잡한 안건을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할 건 A냐 B냐입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람들은
이게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쉽게 정리하는 사람은 당연한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아닙니다. 당신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지능 부족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지능 표현이죠. 상대방을 주눅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유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사람보다 복잡한 걸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한두 가지라면 우연일 수 있지만 5개 이상이라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나도 이런 특징 있는데? 나도 고지능인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 특징을 가졌다고 해서 당신이 IQ 140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IQ 숫자가 아니죠.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IQ 테스트 고득점자 중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이 10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은 IQ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똑똑한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이 특징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침묵하느라 기회를 놓친 적은요? 질문하느라 관계가 힘들어진 적은요? 패턴이 보여서 머리를 쉴 수 없었던 밤은요? 고지능은 선물이지만 때로는 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을 인정하고 잘 활용하되 스스로를 괴롭히는 도구로 만들지 않는 거죠. 당신의 뇌가 특별한 건 맞지만 당신은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당신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영상 보면서 나는 해당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말 해당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당신이 1번 특징을 가졌거나 말하기 전에 긴 침묵을 두는 겁니다. 고지능자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죠. 나는 평범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던닝크루거 효과의 오른쪽에 서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인정하든 부정하든 당신의 뇌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몇 점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원동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